반갑습니다. 76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이론부터 풀고 실기는 좀 이따가 그 프로그램 실제로 실행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76회 이론시험 연습용 수험번호 있고 감독관 확인번호까지 있습니다. 문제 유형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고 감독관 확인번호도 눌러보시면 되고요. 1번부터 보죠.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보시면 처음에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뭐가 표시되나?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비용은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답이 3번이죠. 2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비용 인식 기준이 맞는 것은 비용 인식 기준.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죠.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입니다. 실현주의, 발생주의 이런 게 있었죠.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계정 과목인 것은 자본이 감소한다. 자본이 감소하는 거는 대충 비용이 커지면 수익 빼기 비용은 단기순 이익. 이 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가게 됩니다. 수익 비용 단기순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서는 손익계산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수익 비용 대응한 단기순이익이 자본의 이익 잉여금으로 가서 단기순이익이 커지면 자본도 따라서 같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자본 감소의 원인, 그럼 자본 감소의 원인은 이익 감소의 원인이란 말고 똑같죠. 비용이 커지면 이익이 감소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본 감소의 원인은 비용이 커지는 거다. 가해보니까 비용은 이거밖에 없네요. 매출원가. 매출 일종의 수익이죠. 수익이고 매출원가라는 거는 일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죠.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가공 과정에서 투입될 상품이나 원재료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 재고 자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 1번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다음 중 계정의 증가, 감소, 발생, 소멸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못된 것은 외상매입금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갚아야 될 돈 부채죠. 부채는 대변 증가 맞네요. 미수금 아직 받지 않은 돈입니다.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 이거 틀렸네요. 차변은 감소가 아니고 증가죠.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금은 일종의 부채입니다. 일종의 월급 지급할 때 받아놨다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그래서 지급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부채죠. 부채는 대변 맞네요. 수수료 수익입니다. 수익은 대변이죠. 대변 발생.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계정의 마감이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임대료 수익이죠. 수익은 대변 과목이죠. 대변의 현금, 이 총계정 원장을 분계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수익이 원래 대변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분계에서 대변에 임대료 수익이고 차변의 현금 15만 원 이런 분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익이니까 분계할 때 대변 맞죠? 이해되죠? 이자 수익도 역시 수익입니다. 수익이니까 현금이 대변 맞습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원래 대변에 있었다. 차변의 현금이다. 맞죠? 보험료는 일종의 비용입니다. 비용이니까 비용은 차변. 이것도 분계해보면 차변에 현금이 있으니까 보험료가 원래 차변에 있었다는 거. 분계에서는 분계를 해보면 차변에 보험료 15만원, 대변에 현금 1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료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분계를 추론해낼 수 있죠. 차변 맞습니다. 미수금은 이거는 일종의 자산이에요. 자산이니까 손익계정하고는 상관이 없죠. 손익계정은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기업인 청석상점의 총계정 원장 전기 후 작성한 잔액시산표이다. 오류를 올바르게 수정 후 차변화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차변 합계 금액을 물어봤어요. 일단 보시면 어쨌든 차변과 대변은 숫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합계가 똑같아야 되죠. 차변 합계가 보니까 91만 원이 돼 있고 대변 합계가 65만 원. 아, 이거는 제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아야 되는데 합계가 다르구나. 아,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판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현금은 차변 자택 맞으면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맞고 바드럼도 자산이죠. 차변 맞습니다. 선급금, 선급금 자산, 맞는데? 맞습니다. 상품 자산이죠. 대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차변에 가야 됩니다. 15만 원, 차변에 15만 원 이렇게 돼야 되죠. 대변에 있는 건 지어주고 차변에 15만 원. 외상 매입금 부채죠. 갚아야 될 돈 부채. 대변 맞네요. 맞습니다. 미지급금, 지급해야 될 돈이니까 부채, 맞네요. 13만 원 맞고. 자본금, 자본도 대변이죠. 부채처럼 대변. 차변에 있으면 안 돼요. 차변에 있는 20만 원 주고 대변에 20만 원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써줍니다. 상품 매출 이익, 이익이네요. 이익은 또 대변이죠. 대변 맞네요. 12만 원 맞고. 이자 수익입니다. 수익 대변이죠. 차변에 있으면 안 돼요. 대변에 8만 원 써줘야 되겠죠. 차변에 있던 8만 원 주고 대변에 이렇게 써주는 거죠. 보험료 비용이네요. 비용 지급하는 도 비용. 차변 맞습니다. 교통비, 교통비도 비용. 차변 맞네요. 그러면 됐네. 정리가 다 됐습니다. 차변 합계를 물어봤는데요. 차변 합계든 대변 합계든 숫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더하기를 해볼까요? 더하기 해보면 쭉 35만원, 12만원, 8만원, 5만원, 3만원 다 더해보면 78만원이 됩니다. 78만원. 대변 합계도 78만 원이 돼야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말로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할 때는 계산기를 반드시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두드려 보시면 78만 원 나올 거예요. 대충 암산해 볼까요? 4, 5, 5, 5, 5, 5, 6 맞네요. 맞네요. 되나요? 암산 안 되죠? 저도 사실 안 돼요. 78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보시면 당점 발행 당점이란 말이 헷갈리시죠? 당점은 우리 회사를 말합니다. 동점 그러면 뭐 상대방 회사를 말하는데 당점 그러면 우리 회사를 말해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이건 당좌 예금이죠. 현금이 아니에요. 조선은행이 발행, 어떤 은행이 발행했던 자기합수표는 무조건 현금입니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다 라고 통지를 해주는 표, 이걸 은행에 갖고 가면 현금이랑 바꿔주죠. 현금 맞습니다. 우편한 정서도 일종의 현금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이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상사의 상품 매출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월에 회수한 외상 매출금은 얼마인가? 당월은 이번 달을 말하는 거죠. 이번 달에 회수한 외상 매출금. 보겠습니다. 월초 잔액이 있고, 이번 달에 외상 매출한 게 있고, 월말 잔액이 있고, 그렇다면 월초, 월말, 기초, 기말, 연초, 연말 이런 말이 있으면 크게 T자를 그려서 종계정장을 그려보면 답이 나와요. 딱 보면 뭔지 모르겠다 싶어도 월초, 월말 이런 말이 있으면 그냥 T자 크게 그려서 풀면 답이 나와요. 외상 매출금. 자산 계정이니까 기초, 월초 기초가 차변에 오죠. 25만 원. 뭐 기말은 그러면 대변에 오겠죠. 기말, 월말 12만 원. 그렇고요. 당월 이번 달에 외상 매출금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산이 증가는 차변이죠. 그래서 증가가 차변에 40만 원이 옵니다. 외상 매출이 이만큼 증가했고요. 외상 매출 중 환입액. 그러면 환입액이라는 거는 외상 매출에서 차감하는 거죠. 매출했는데 뭔가 불량이 돼가지고 반품받았다 그거죠. 7만 원 빼줍니다. 그래서 7만 원 빼주고 여기서 빼줘도 되고 뭐 대변에 7만 원 써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합계해보면 차변 합계가 봅시다. 25만 원 더하기 40만 원 65만 원 65만 원 빼기 7만 원 하면 58만 원이 되겠네. 58만 원. 대변 합계도 58만 원일 거고 그럼 회수한 거는 58만 원 빼기 12만 원 하면 46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46만 원. 이해되시죠? 여기 환입액은 여기서 빼줘도 되고, 뭐,
대변에서 뭐 더해줘도 된다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단기말 결산 후 당기순이익은 5,000원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었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일단 당기순이익은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락이 돼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조정이 돼야 돼요. 보죠. 보험료 미지급분. 보험료 일종 비용입니다. 비용을 미지급한 거를 비용으로 계산을 안 했나 봐요. 그러면 2,000원을 비용으로 빼줘야 되겠죠. 처음에 5,000원에서 2,000원을 빼줍니다. 비용을 누락했으니까 비용을 빼주는 거죠. 이자 비용을 선급했다. 비용을 선급했으면 이건 자산입니다. 선급 비용인 거죠. 선급 비용. 그런데 일단은 이자를 지급할 때 그냥 지급한 걸로 비용으로 지급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 선급분이 3,000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올해의 비용이 아니죠. 올해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에서 차감한다. 전체적으로는 더해줍니다. 비용은 원래 빼주는 건데 비용에서 차감한다는 거는 뺀 걸 뺀다. 거꾸로 더 간다는 거죠. 임대료 선수분. 수익인데 임대료는 수익이죠. 수익인데 미리 받았다. 올해의 수익이 아니죠. 내년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순이익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2,000원, 그러면 빼기 2,000원 더하기 3,000원 빼기 1,000원 하면 결과적으로 5,000원 그대로네요. 5,000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당기순이익이란 거는 일종의 수익 빼기 비용 하면 되는 거죠.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상품 매입의 기말상품적 기초상품 여기서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출원가는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이죠.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 산식으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T자 크게 그려서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죠. 상품. 기초 금액이 기초상품 재고액 150만 원. 150만 기초 150만 원. 기말은 또 대변했죠. 기말은 250만 원. 250만 원. 상품 매입액이 400만 원. 매입은 자산 증가 차변, 매입 차변에 400만 원. 그러면 차변합계가 550만 원이 되죠. 대변합계도 550만 원일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고, 그렇다면 마지막 얘기가 매출원가죠. 매출된 상품. 대변에 매출되면 상품이 감소하니까 대변의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고, 550만 원 빼기 250만 원 하면 300만 원. 그래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맞춰주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300만 원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전체적인 비용은 매출원가 300이고 판매와 관리비가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이 7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비용은 570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570만 원. 수익은 매출이 수익이죠. 매출이 800만 원. 800에서 570 빼면 230만 원이 되는 거죠. 답이 그래서 230만 원. 전체적으로 좀 어지러워 보이긴 하는데 역시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풀어보시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상품에서 매출원가만 계산해낼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죠.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순매입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순매입액은 애누리나 환출, 할인 이런 거 다 뺀 거죠. 총 매입액이 332만 원. 환출 빼줘야 되고, 매입 환출 빼줘야 되고, 매입 애누리도 빼줘야 되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빼서 틀린 분들 상당히 많아요. 매출입니다. 매입액과 관련된 건 다 빼주는데, 매출과 관련된 것까지 빼면 안 되죠. 이 감정에 빠지라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 할인은 상관없다. 이거는 수험생을 현혹시키기 위한 현혹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2만 원 빼기 5만 원 빼기 3만 원. 이렇게 하면 24만 원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공문에 나타난 거래처를 회계 처리할 때 차변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오른 것은 회계 처리할 때 분개하라는 이야기죠. 보면 별관 신축 관련해 가지고 토지 3천만 원,
제 비용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 비용이라는 거는 뭐 그 토지를 살 때 뭐 취득세 같은 거 낸 거.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거 부대 비용은 취득 과액에 포함시키는 거 맞죠? 그래서 포함됐다. 잘했네요. 3천만 원 그대로고요.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TV 등 200만 원. 제 비용 10만 원 포함해서 구입했다. 그렇다면 회계 처리할 때 뭐 현금을 줬는지 그런 거 없으니까 일단 현금 줬다 생각하고 대변에 현금 얼마 쓰면 될 것이고, 차변에는 토지 3천만 원,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TV 등은 비품이라고 하죠. 비품 20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고, 현금 줬다면 3,200만 원 되겠네요.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죠. 제 비용은 다 포함됐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3천만 원, 200만 원. 토지 3천만 원 비품. 답이 바로 1번이네요.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일상적인 거래와 회계사의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일상적인 거래라고 하면 돈을 주고 받는다든지 뭐 그런 거, 또는 매출한다든지, 돈을 받지 못하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매출한다든지 그런 게 일상적인 거래고, 회계상 거래는 불이 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자산부채 자본이 증감하는 게 다 포함되는 거죠. 대손상학비하고 감가상학비는 이건 일상적으로 거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외부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대손상학비는 회사 내부에서 판단하기에 올해 1억 원 팔았는데 그 중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떼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는 그건 거래라고 하지 않죠. 그냥 회계상으로만 거래인 거예요. 감가상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팔지를 않았어요.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감가상각비는 한 100만 원 정도 될까라고 예상해서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그냥 장부에 적는 것 뿐이에요. 회계상의 거래는 1번, 2번은 회계상의 거래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일반적으로는 거래라고는 하지 않죠. 일상적으로 거래라고 하면 그냥 외부화랑 어떤 거래를 하는 거, 그게 일상적인 거래지. 이거는 그냥 회계상의 거래일 뿐입니다. 조금은 채용 약속. 채용 약속하는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일상적으로도 거래가 아니에요. 뭐 자산부채 자본 증감이 없으니까. 기억나시죠? 채담, 주계 이런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채용, 담보, 주문, 계약, 채담주 이런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상품 매출, 매출하면 회계상 거래도 되고 일상적인 거래도 되죠. 그냥 보통 봐도 우리 회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거래했네. 회계상으로 봐도 자산부채 자본 증감이 있으니까 거래 맞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매출채권, 대손상학비, 감가상각비 이런 거 모른다 할지라도 이거는 4번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깊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문제 자체는 쉬운 거죠. 일상적인 거래도 거래 맞네. 회계상으로도 거래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1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뭔가 현실화된다. 현금으로 바뀐다. 받으러 단기 대여금, 외상매출금 이 세 가지는 유동자산입니다. 1년 안에 뭔가 현금으로 바뀌든지 현실화되는 겁니다.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인데 1년 넘게 쓰는 거죠. 유형자산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시다고요? 계속 보시면 또 쉽게 되실 겁니다. 실무로 가겠습니다.